의사나 기적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남편의 체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한 직장을 20년간 다닐 정도로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산, 사회인 야구, 마라톤 등등 운동을 무척 좋아하고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저랑 2017년 헌혈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헌혈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남편과 헌혈을 하러 갔는데요. 헌혈의 집 간호사님이 철분 수치가 너무 낮으세요.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자도 아닌 남자인 저희 남편이 철분 수치가 낮다니. 저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별 특별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병원에서 철분제를 처방받고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3개월을 복용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 선생님이 철분 수치가 12가 정상인데요.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유를 받게 되어 저희 부부는 분당 재생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수면 내시경까지 모든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검사 결과까지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마지막 결과를 듣는 날 왼쪽 옆구리 뒤쪽이 불편하다고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고요. 선생님은 그럼 마지막으로 CT를 한 장 찍어보자고 하셨어요. 결과는 선생님께서 이 장기 뒤쪽에 커다란 게 뭐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에서는 검사가 어려우니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덜컥 큰 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게 되었고요. 모든 검사를 거기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소장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장암은 100명 중에 1명, 1%라고 하는 굉장히 희귀한 암이고요. 소장암은 통증도 징후도 없어서 발견 당시가 보통 3기에서 4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진행된 말기 소장암 진단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함께 급성 당뇨도 함께 발병이 됩니다. 당뇨가 있다 보니까 수술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하고 종양내과 진료를 갔다가 교수님께서 갑자기 빨리 응급실로 가서 수혈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당황하고 응급실에 가서 혈액 2팩을 수혈받고 그날 당일날 응급으로 수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 전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수술 안내를 받는데 저희 안의 크기가 너무 커서 주변 장기와 유착이 있을 수 있으니 수술 시 출혈이 심할 수 있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막막하고 당황스럽고 힘이 들었지만 남편에게 티를 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수술을 하고 나오면 어떻게 편안하게 회복을 시킬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남편하고 상의 후에 저는 부모님 모르게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댁 어른분이 병원에 오시면 울고 불고 와서 주무시고 이렇게 되면 저희 남편이
하루도 편안하게 쉴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동의해서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저희 남편을 수술실로 들여보내게 됐어요. 수술실 들어가는 저희 남편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컥하는 눈물이 나게 됐고요. 근데 남편에게 보일 수 없어서 꾹 참고 남편을 수술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2시간의 수술 시간이 흘렀고요. 저는 수술 시간 내내 남편을 무사히 나오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행히 수술 후 무사히 마치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를 선생님께 다시 듣게 됩니다. 소장에만 암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간에 암이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소장에는 제 손바닥 크기만한 암덩어리가 제거가 됐고요. 간에는 부분적으로 암이 있었던 게 아니었고 간 전체에 두드러기처럼 간 전체의 외부에 암이 퍼져 있는 상태라 수술을 할 수 없어서 다시 개복을 닫고 나왔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단 하나, 남편을 살리고 싶다, 정말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전업은 보험이었거든요. 보험 설계사를 하다 보니까 병원 약으로는 살릴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식품을 찾던 중 남편 친구의 소개로 고지베리라는 식품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지베리 착즙은 저희 나라에서는 다른 말로는 구기자라고 합니다. 구기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생착즙을 병원에서부터 먹이기 시작해서 2년간 2년 동안 먹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크게 효과는 없었고요. 그 뒷이야기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남편은 간에 있는 암을 수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표적치료제라는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름처럼 암을 표적해서 치료한다고 해서 표적치료제라고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표적치료제는 암만 공격하는 거라 부작용이 없다고 이야기들을 보통 해주세요. 근데 이 글리백이라는 약을 하루에 4알씩 저희 남편은 지금 현재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표적치료제를 제가 남편에게, 암 환자에게 먹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져서 알아보게 됐는데요. 표적치료제는 치료제의 한 형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억제제입니다. 암을 없애거나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다른 쪽으로 전이되지 않고 또는 생성이 되지 않게끔 억누르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적치료제의 종류로는 활성 억제제 또는 생성 억제제,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고요. 표적치료제는 저도 부작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노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처럼 오심, 구토, 근경련, 설사 등등 무수히 많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양약이다 보니까 오래 복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약효과가 없어지겠죠.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저희 남편의 수술 후 모습입니다. 소장암의 특징은 체중 감량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요. 저희 남편은 수술 후 15kg이 감량됐습니다. 키가 175였는데요. 57kg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른 앙상한 모습이 되었고요. 수술은 잘 마쳤지만 보통 암 환자들이 한 4, 5일 후 퇴원을 권유받는데요.
저희 남편은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고름이 상처 부위에서 나올 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봉합했던 수술 부위를 트고 거기를 직접 거즈로 닦아내야 하는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통증이냐면 그 부위에 극소마취를 하지 않으면 닦아낼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고통이고요. 약을 주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닦아낼 때 엄청난 통증이 일어날 만큼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렇게 매일매일 닦아내고 수차례 해서 저희 남편은 다행히도 만약에 염증 수치가 낮춰지지 않으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만큼은 아니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28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 모습을 보고 저는 살을 찌우고 싶었고요. 근데 병원 선생님은 암 환자는 살이 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암세포가 모든 영양을 가져가기 때문에 살이 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을 찌우고 싶었고, 그리고 암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건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지베리를 제가 2년간 먹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크게 효과가 없었고요. 2년 후에 저는 남편을 다시 병원으로 입원시키게 되었습니다. 간에 있는 안 한 개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 열치료라는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입원을 하고 아주 뜨거운 열로 그 암세포를 지지는 시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점점 그 난청이 있었던 귀가 이명이 심해져서 기울음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찾던 중 저희 친한 친구에게 유산화를 전해 듣게 됩니다. 저는 유산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요. 단 2가지만 듣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암 환자였기 때문에 독성이 없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세포를 새로 생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먹이면 저희 남편 5년 안에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푼 기대를 안고 저희 남편에게 유산화를 먹이려고 권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격한 반응으로 거부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반응은요. 알이 크다. 공감하실 거예요. 개수가 너무 많아. 간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내가 마르타야? 의사 말이 우스워? 네가 의사야? 나 이거 먹다가 죽으면 책임질 거야? 목에 걸린다. 목에 걸릴 것 같아. 목에 걸렸어. 이런 격한 반응들을 저희 남편이 계속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저희 남편의 말이 아니라 남편을 살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내 남편에게 단 한마디 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먹어. 그렇게 해서 저희 남편은 수술 2017년도 8월에 소장암 수술을 하고요. 2년 후인 2019년 8월에 헬스팩을 시작으로 유산화 제품을 하나씩 먹게 됩니다. 2019년도 10월에는 이명에 좋은 C300, 마그네칼디, 바이오메가, 그리고 간암에 좋은 헤파실, 프로글루카뮴, 그리고 당뇨에 좋은 프로바이오틱, 화이버즈까지 차츰차츰 제품을 늘려가면서 면역을 높이기 시작했고요. 8개월 정도 먹인 후 저희 남편 1차
비움을 권하게 됩니다. 암 환자라서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후전 반응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 해에 저희 남편이 갑자기 허리 아래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요, 3, 4, 5번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무조건 시술을 권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임시방편이 아닌 정말로 원인을 치료하고 싶어서 두 번째 글루코사민을 추가한 2차 비움을 권하게 됩니다. 저희 남편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도 다행히 한 달을 꼬박 잘 해서 지금은 저희 남편 일을 하고 있고요. 몸으로 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남편 암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희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년 동안 일괄적으로 잘 억제되고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이 멘트가 제가 5년 동안 들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제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져서 제가 유산화 제품 3년을 먹인 이후에 처음으로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교수님, 처음 저희 남편 수술할 때와 지금 간암에 있는 크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잠시만요 하시더니 안 보이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간에 전이암이 유산화 제품 3년을 먹고 리버 전이소견 없음으로 사멸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미 전이암이 있던 터라 표적 치료제는 끊어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도 먹고는 있고요. 추적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같이 발병됐던 당뇨도 완치됐습니다. 당뇨실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유산화 제품으로만 3년 만에 당뇨 완치됐고요. 저희 남편 유산화를 만나고 정말 기적이 만났습니다. 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간 전이암 사멸 5년 만에 사멸됐고요. 이명도 사라졌고요. 급성 당뇨 지금 정상 수치로 의사 선생님께서 약 복용을 끊어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정상 생활 가능하고요. 통증 없습니다. 저희 남편 하프 마라톤 합니다. 저희 남편 지금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던 저희 남편이요. 지금 현재 어떠냐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유산화 전 제품 쓰고 먹고 바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건강해 보이나요? 지금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암 환자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피부도 좋아하시고요. 살도 쪘습니다. 175에 지금은 70kg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는 남편이 건강해져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유산화를 만나고 저희 남편이 유산화를 함께 즐기면서 저는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만약에 저희 남편이 유산화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저는 단언컨대 저희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아까 격한 반응 저희 남편 보셨죠? 저희 남편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알이 크다. 쉐이크랑 먹으면 잘 넘어간대요. 개수가 많다는 저희 남편. 헬스팩이 다 떨어졌대요. 영양제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간이 망가질 것 같다던 저희 남편. 네, 뭘 해도 피곤하지 않아. 네, 내가 마루타냐? 했던 저희 남편. 당신 나 때문에 체험 강의한다고 네,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의사 말이 50년은 이야기에 저희 남편 병 고칠 때만 쓰자. 네, 그리고 당신이 의사냐? 네, 당신 내 주치의로 선포한답니다. 네. 이거 먹다 친구 주냐? 네, 나랑 오래 즐겁게 삽시다. 내 목에 걸린다. 뭐 방법 다 나옵니다. 네, 이제는 방법도 안다고 네, 누군가에게는 꼭 먹으라고 얘기한답니다. 네. 마이러니스 박사님의 보이지 않는 기적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은 그 자체가 멋진 축복이다. 나에게는 활짝 펼쳐진 건강한 삶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본인이 암 환자이시거나 또는 지인이 암 환자인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남편처럼 유산한 만나셔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